안녕하세요. 차브유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고도 게임 엔진으로 그 간단한 2D 게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그동안은 이걸 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했고, 드디어 한 달 만에 지금 제가 고도 게임 엔진 문서를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거의 다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여기에서 제시한 그 크리프를 피해라라는 2차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 C 언어로 지금 연습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은지는 앞으로 한번 알아봐야겠죠?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뭐 하는 건지 보니까 그 플레이어가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를 움직여서 그 크리프라고 하는 이 괴물들을 피해야 하나 봐요. 뭐 간단하죠? 어렵진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를 배울 거냐면 완전한 2차원 게임을 그 고도 편집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개인 프로젝트를 구조화하는 방법, 조직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또 플레이어 캐릭터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스프라이트는 계속 제가 좀 찾아보는데 2차원 픽셀 이미지 아니었나요? 자, 계속 제가 찾죠. 그 음료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스프라이트가 뭐였냐면 2차원 비트맵 이미지였어요. 예, 이거 얘기하는 거였고, 비트맵이 뭐냐? 벡터 그래픽이 아니라는 건데 비트맵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로 적을 생성하는, 소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점수를 세는 방법 등등을 배울 것이다. You'll find another series where you create a similar game but in 3D. 그래서 이게 그 2D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문서를 보시면 그 3D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3차원으로 이렇게 크리프를 피해라라는 이 게임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뭐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2D 먼저 할게요. 왜 2D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D 게임, 3차원 게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그 고도 게임 엔진에 우리가 좀 더 적응하기 위해서는 2D 게임, 2차원 게임을 만드는 게 좀 더 좋다고 하네요. 뭐 3차원이 더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알겠어요.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GD 스크립트와 C 샤프 중 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그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이 된 이 크리프를 피해라 게임의 완전한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있나?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 예, 있어요. 자, 있고, 뭐, 최신 버전으로 또 내려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잠깐만요. 이거도 업데이트가 되나? 어디 보자. 업데이트가 이것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좀 내려받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분명히 그 고도 데모 프로젝트가 어디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깃 저장소로 가져왔으니까 이거 그 최신 내용을 좀 불러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프로젝트를 좀 업데이트 하는 것부터 먼저 해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예, 그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들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지금 걱정이 뭐냐면 사실 지금 제가 저거를 어떻게
그 고도 엔진에 불러와야 하는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이 프로젝트 관리자가 있는데 그냥 이 git 저장소를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요즘부터 덥습니다. 예, 너무 더워요. 음, 오픈 XR 데모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상현실 게임 만드는 데도 관심이 있기는 한데, 네, 기기가 없어요. 기기가 없으니까 일단 뭐 테스트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자,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나?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고도 편집기 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제가 이거를 두 번째 모니터로 옮겨야 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저 페이지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잠시만요. 예, 지금, 실시간 통계 다시 보고 있고, 여기에서 고도 게임 엔진을 켰는데, 자, 지금 업데이트가 그냥 바로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뭐, 딱히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고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데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알아서, 예, 불러오기가 됐어요. 불러오기가 됐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케이. 약간 이게 지금 그 창 크기가 너무 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줄이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필요하진 않고, 그냥 그 창 크기를 제 화면에 맞출 수 있는지, 그거만 좀 알고 싶었어요. 뭐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그 하나만 좀 잠깐 볼까요, 이거? 자, 여기 보시면 플랫포머 2D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실행을 해볼까 하는데, 근데 잠시만요. 다행이다. F, 뭐였더라? 이거 어떻게 하더라? F5였나? 자, 지금 게임 소리 나오나요? 네, 소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키우고 싶은데, 되네? 좋은데, 어, 그, 제가 지금 마우스를 왼쪽에 놔서 약간 조종하는 게 어렵네요. 그, 생각보다 만들어 놓은 게 많네요. 어,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런 플랫포머 만드는 방법도 아직은 모르거든요. 오늘 게임 방송하는 날 아닌데. 자, 잠시만요. 조금만 해보고 갈게요. 일단 알겠어요. 네. 그 일시정지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자, 서스펜드가 있는데 이게 F9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F8이 이거 끄는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어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빨리 저런 거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켜야 하는 거는 저게 아니었고요. 그게 아니었고, 뭘 켜야 하더라? 네, 잠깐만. 포워드 플러스가 있고, 포워드 플러스. 이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렌더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포워드 플러스가 데스크톱 플랫폼을 위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 설정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자, 설정 이렇게 지금 바꿔줬고, 그 다음에, 다 좋지만, 사실 지금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가 일단 이거는 좀 끄고, 다시.
자, 여기에서 지금 봐야 하는 게 플랫포머 2D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일단 그 크리프를 피해라 2D 게임을 먼저 봐야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왔고,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럼 됐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이 튜토리얼을 제가 읽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그 한 단계 한 단계씩 배우는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배우긴 했습니다. 배웠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지금 고도 게임 엔진 다시 살펴보는 거라 제가 뭐 배웠는지 좀 기억도 안 납니다. 어디 보자. 그 게임 에셋은 이미 다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따로 뭘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에셋은 우리가 그냥 에셋이라고 부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에셋은 그냥 에셋이라고 하는데 누가 번역을 좀 했으려나? 가상자산 이거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산은 진짜 말 그대로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자산인 것 같고 다 자산이네. 근데 이거 자산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게임 에셋이라고 할 때 그거를 또 자산이라고 하면 좀 어색함이 느껴지니까 여기에선 그냥 에셋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재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에셋은 그냥 에셋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그 자체로 이제 고유한 뜻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터미널은 아래에다가 놓을게요. 예, 자, 실수로 자꾸 저기로 갈 것 같아서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그, 이 링크에 있는 G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저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추가하시는 방안도 있는데 그 깃 저장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 다시 보면 그 고도 엔진 깃허브 뭐라고 해야지? 깃허브 이걸 뭐라고 하죠? 페이지? 페이지에서 그 고도 데모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어, 그, 그 고도 엔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C#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뭐 사실 C도 잘 몰라서 그냥 GG 스크립트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뭐 이 프로젝트 그대로 내려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려받는다는 거는 깃 저장소로 자기 컴퓨터에 복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 아카이브 파일을 보관 파일을 내려받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 보니까 고도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폴더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나? 아니 그건 아니구나. 그 폴더를 경로에 추가하면 거기 안에 있는 데모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시작해 봐야죠. 자, 가볼까요? 지금 13분 지났고요. 제가 녹화를 시작한 지는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를 시작한 지는 13분이 지났고 방송을 시작한 지는 30분 정도 지났어요. 그 다시 녹화하고 하느라. 어디 보자. 프로젝트 설정하기.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창을 하나 더 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본이고 지금 제가 새로 하나 만드는 거니까 자, 하나 더 만들 건데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생성하기라고 해야 하나? 만들기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이거 이 창의 크기를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좀 봐야겠는데 이렇게 어디 보자. 그 프로젝트 이름은 잠깐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타당한 프로젝트 경로만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미지와 소리는 이
보관 파일, 아카이브 파일에 있대요. 근데 이미 제가 내려받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최종 완성본의 그 프로젝트 이미 지금 다 내려받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걸 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알겠고, 프로젝트 이름은 비슷하게 만들어 보죠. 뭐라고 하지? 닷지 크리프를 피해라니까 크리프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글자는 최대로 만든 건데, 뭐라고 하지? 그냥 앞에다가 my 쓸게요. my dash the crips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데, 잠깐만요.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냥 프로젝트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전 관리는 뭐로 할 거냐? 기수로 해야죠. 기수로 하고 my 닷치 더 크립스 괜찮은 것 같은데 프로젝트 경로가 근데 경로는 경로를 따로 좀 설정해야겠구나. 여기서 고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방금 한 것처럼 my 닷치 더 그다음에 크리프스라고 하면 되는데 자 정말 지루한 작업 일단 이름을 만들어야죠. 자 크리프를 피해라. 좋아요, 만들었고 그럼 이거를 이제 선택하면 되거든요.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창 모드가 좀 바뀌어야 했어요. 그래서 현재 폴더 선택하기 이거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되고 저 카메라 좀 작게 할게요. 그러면 경로가 지금 제대로 설정됐냐?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아닌데. 자 이게 아니고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귀찮아.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자, my touch the crips. 좀 이상한가? my version of. 예, 이러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만들기. 그러면 생성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현재 고도 그 편집기라고 해야 하나? 그게 지금 두 개 열려 있는 거고,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제가 프로젝트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My version of Dodge the Crips. 맞고, 그 다음에 이름을 좀 바꿀까 합니다. 더는 소문자로 써야 시작을 해야 하네요. 괜찮고. 자, 다시 새로 고침.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됐고요.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아마 지금 같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걸 같게 만들어야 할 텐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 안에 뭐 아이콘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트랑 폰트를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터미널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로 오고 그다음에 인스턴싱 스타터가 있구나. 저 zip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그다음에 어, 잠시만요. 에어컨 모드를 좀 바꿀게요. 그 생각보다 진짜 시시한 거 가지고 시간이 꽤 걸리네요. 금방 할 수가 없네. 자, 프로젝트 이름들은 다 잘 바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뭐를 할 거냐면 그 데모 프로젝트 중에서 2D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치 더 크립스. 아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이 디렉터리로 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하느냐 그거를 좀 볼까 한데, 아트랑 폰트 디렉터리를 지금 제가 붙여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트 그다음에 폰트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my 다치 더 크립스에다가 저거를 그냥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트랑 폰트 디렉터리를 완전하게 복제해서 지금 제 그 프로젝트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했고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시작을 잘 해야 이따가 좀 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는 다음과 같이 나와야 한다. 이거는 뭐 보아하니 윈도우 스크린샷 같은데, 고도 있고 아트 있고 폰트 있고 프로젝트 고도 파일, 그 다음에 아이콘 있고, 아이콘 잠깐만, 아이콘 임포트가 있네요. 저건 뭐 하는 거지? 사실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트 있고 폰트 있고 아이콘 svg 파일 있고 뭐 블록이 있고 프로젝트 고도 파일 있고, 그 다음에 숨겨진 파일까지 보게 하면 에디터 컴피그가 있네. 그 다음에 이게 git 저장소인가요? 뭐 그건 아닌데 git 속성이 있네요. 지금 보면 이게 git 저장소는 아니에요. git 저장소는 아닌데, 근데 git 설정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목이, 예, 잠깐 가라앉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 고도 디렉터리도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고, 약간 지금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 고도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젝트요. 이거 git 저장소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뭐 git init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약간 좀 궁금하네. 나중에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저 코드를 어딘가에다 호스팅을 하고 싶으면 일단 깃 저장소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깃 저장소를 호스팅할 수 있는 서비스에다가 저 코드를 올려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예, 좋아요. 이 게임은 그 초상화 모드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를 초상화 모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초상화라고 해도 되는데 세로 방향이 좀 더 좋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세로냐 아니냐. 제가 이걸 초상화라고 했는데 뭐 초상화가 맞긴 한데, 초상화가 보통 세로가 더 긴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초상화 모드라고 부르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세로 모드라고, 세로 방향이라고 부르는 게 이해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좋은 번역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세로 모드로 이 게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창의, 게임 윈도우의 크기를 조정해야 한대요. 그래서 프로젝트 설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좀 지루하긴 한데, 근데 이런 것들 해야죠. 해야 하고, 이거는 마이 버전 오브 다시 더 크립.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하지? 잠깐만요. 어디에서 하죠? 프로젝트 설정으로 가라는데, 좋아요. 그다음에 자, 창 크기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나온 게 아쉬워요. 어쩔 수 없죠. 그러고 나서 디스플레이 윈도우 탭으로 가래요. 그러면 화면 표시, 그 다음에 윈도우. 여기에서 그 보임 창 너비와
높이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값을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이제 그거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 480과 720으로 바꾸래요. 너무 해상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좀 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저대로 하겠습니다. 어디지? 여기구나. 480, 그 다음에 720. 뭐 저장이라고 할 거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예, 좋아요. 예, 됐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치 옵션이 있대요. 스트레치 옵션? 그건 뭐 하는 거일까요? 늘리기 선택 사항이라고 하는데 캔버스 아이템스로 모드를 설정하래요. 그 다음에 에스펙트는 제 기억으로 이게 그 가로 세로 비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 에스펙트가 가로 세로 비를 의미하죠? 에스펙트가 왜 그런 뜻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좀 알아볼까요? 예. aspect, aspect, 측면이란 뜻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왜 aspect라고 불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그냥 그러려 할게요. 예, 넘어갈게요. 모르겠고 가로 세로 B는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캔버스 아이템 모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크기의 화면 표시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화면에서 스크린에서 그 게임의 가로 세로 B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좀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이거부터 하죠. 뭐가 많구나. 그 2차원 렌더러 레이어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편집기 설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국제화 어디 보자. 렌더링 그 로켈은 지역 언어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나요? 잠깐만요. 로케이라고 하네요. 로케이. 근데 왜 로케이를 로케이라고 들릴까요? locality, locality, locality. 어떤 장소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렇고 사용자 언어 국가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사상이래. 예, 사상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사항을 지정한 매개 변수 모임. 근데 좀 죄송한데 어디를 봐야 하는지 잊었어요. 잠깐만요. 아, 디스플레이 윈도우 안에 있구나. 이게 뭐라고 해야지? 방송을 하면요. 약간 머리가 좀 더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고 DPI에 맞춰서 이제 설정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V싱크 모드. 수직 동기화는 지금 된 것 같고요.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서버는 기본으로 설정됐고, 리눅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좀 바꿔놨을 텐데, 예전에는 이거 웨이랜드로 강제로 설정해야 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알아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에는 뭐 있는지 볼까? 아, 그냥 뭐 창이 있냐 없냐 그 얘기 같네요. 예, 좋아요. 자, 스트레치 늘리기가 있습니다. 늘리기 모드는 캔버스 아이템.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킵이죠? 유지하기.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고, 그다음에 확대? 확대는 뭐 딱히 지금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트레치 모드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할 때 이제 그 모임창을 어떻게 변형할지에 대한 설정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화면 늘리기가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더 보고 싶은데 뭐 더 없나? 가장 흔한 접근 방법이 뭐냐면 단 하나의 기본 해상도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모든 해상도에 맞춰 놓는 거다. 끼워 맞춘다라고 해야 하나? 다른 모든 해상도에 맞추는 거다. 사실 그게 뭔 말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 해상도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 게임을 할 해상도라고 그 개발자가 미리 가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는 구글이 유용한 통계를 좀 제공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좀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음. 잠깐만요. 이게 뭐지? 와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X 하이 DPI? 아닌데 이게 뭐예요? 이거 하이 DPI 아니에요? 이거 고 DPI 값이 높다는 거 아닌가요? 어, 보니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니까 아마 저게 그 분포 얘기니까 어떤 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음, 예. 좀 아직은 이 자료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좀 볼까요? 귀찮으니까. 근데 뭐라고 해야지? 아니 너무 분포가 다양한 거 아니에요? 그나마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인 것 같은데. 한 뭐 이 정도? 음. 뭐 저는 안드로이드용 앱을 지금 개발할 생각은 아직 없어서 예,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만 했습니다. 스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하드웨어 조사 결과가 매달 나오긴 하죠. 한번 볼까요? 뭐 좀 궁금하니까. 자, 비디오 그래픽 카드 이용 통계 보니까 엔비디아가 72.8%고 그다음에 AMD 18.5%, 그다음에 인텔이 좀 있네요. 근데 이게 내장 그래픽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독립형 외장 그래픽 카드 이용자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뭐를 살펴보고 싶냐면 이거는 다이렉트 버전이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여전히 윈도우 10을 쓰네요. 그게 아니라 윈도우 11이 아직 윈도우 11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뭔가 약간 좀 그렇게 보여요. 예. AMD랑 인텔 역시 아 근데 좀 의외인데 AMD가 과반이진 않네요. 과반이진 않고 그다음에 CPU 한 컴퓨터의 CPU 개수? 코어 개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네. 그다음에 맥 하드웨어. 맥 이용자 비율은 여전히 좀 낮은 편이고 메타 퀘스트 많지 않나요? 많고 그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밸브 인덱스, 메타 퀘스트, 기타. 뭐 놀랍지는 않지만 윈도우 12를 사용하는 사람이 66.8%고 66.8%라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막 90%가 아닌 게 오히려 전 지금 놀랍고
변화는 뭐 지난달에 비해서 10.57% 포인트가 올라간 것 같은데 약간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리눅스 버전을 먼저 좀 만들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RTX 3060을 다들 많이 쓰고 근데 VRAM은 자, 카메라 좀 다시 작게 하겠습니다. VRAM은 8기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주로 풀 HD 해상도를 주로 사용하는데 다양한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좀 이거 의외네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3840 곱하기 1080인데 아마 지금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그 4K UHD 모니터랑 풀 HD 모니터를 함께 사용하니까 저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좀 세정이 이상하다 싶어요, 저거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39%니까 예, 적지 않지만 근데 과반은 아니에요. 과반은 아니고 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다 좋은데 이제 이런 건 됐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캔버스 아이템스 모드가 뭔지를 좀 알아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잖아요. 스트레치 모드, 늘리기 모드가 캔버스 아이템스로 설정이 됐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2차원 요소들이 기본 윈도우 창, 기본 창의 크기에 비례해서 확대 축소가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케일 설정에 따라서 그 비율, 크기가 이제 또 한 번 확대되거나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비율을 곱해서요. 거기에 그 크기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해서. 그리고 플레이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확대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자동으로 하는 게 뭐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아직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보임창으로 늘리기 모드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보임창의 해상도가 스케일로 나뉜대요. 아니 좀 왜 다 저렇게 돼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픽셀이 더 커져 보이고 그 렌더링 해상도는 축소가 된대요. 근데 그러면 성능은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보임창으로 그 늘리기 모드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좀 더 뿌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예. 하면 앞으로 돌아와야겠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제가 그 고도게임 엔진을 사용할 때는 저런 설정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 한번 봐야죠. 일단은 세 개의 독립적인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플레이어, 맙은 적, 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방송을 얼마나 오래 할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몸이 아프면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1시간 됐을 때 끝내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게요. 이게 군중? 무리라고 하니까 아마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크리프트를 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추측했을 때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HUD는 뭐 화면에 나오는 그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에 더 뭐 자세한 얘기는 없네.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 독립적인 장면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 통합해서 게임의 메인 장면에 넣을 거라고 합니다. 뭐 알겠어요. 예, 좋아요. 더 큰 프로젝트에서는 It might be useful to create folders to hold the various scenes and their scripts.
그러니까 세부 디렉터리를 따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은 작잖아요. 작으니까 음 그냥 이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터리에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든 장면들과 스크립트를 저장해도 되고, 그거는 resources 쌍점 삐끔삐끔 주소라고 해야 하나? 이것으로 나타나는, 이것으로 그 지정이 되는 이 최상위 디렉터리에 그냥 곧바로 저장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폴더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이건 끄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고도 편집기의 왼쪽 아래 보시면 파일 시스템 독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게임 프로젝트의 사실상 디렉터리죠. 디렉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위로 와서,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렵지는 않았고요. 않았고, 이제 그 고도 게임 엔진에서 어떤 그 설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뭐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만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깃 버전 관리 어떻게 해요? 그 고도로 깃 버전 관리하는 방법,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좀 검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용할 줄 아는 그 버전 관리 시스템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좀 사용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줄여서 VCS라고 하는데, 이거와 친화적이려고 고도가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플러그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Git 플러그인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거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제가 이거 이미 내려받았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불안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자,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랑 좀 다르게 그냥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 알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그래야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빨리 아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Git의 핵심 메소드, 핵심 함수들의 C 구현이래요. 이거는 별도의 그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Git 자체를 만드는 관리자들이 또 개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일단 알겠어요. 이게 뭐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디 보자. 설치를 어떻게 하는가. 일단 뭐 그 이진 파일을 내려받는 거는 알겠는데, 뭐야. 고도 편집기를 나가지 않고 Git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엄청 필요하진 않은데, 근데 일단 알아볼게요. 지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지금 알아보는 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미 다 했고, 그 다음에 고도 에셋 라이브러리에서 이거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왠지 제가 이미 했던 것 같거든요.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안 나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플러그인은 이렇게 뭐 사용을 할 수 있나 봐요. 보니까. 근데 이게 필요한가 했을 때 엄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내려받아 볼게요. 예. 저는 윈도우 이용자 아니고 맥 OS 이용자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하냐면 고도 프로젝트 안에 넣어야 한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이 플러그인을 진작에 내려받았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이거는 고도 편집기 자체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아니라 그 고도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개별적인 프로젝트마다 추가를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잖아요. 근데 아직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해보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할까? 그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를 해야 하는데, 애드온이라고 하는 디렉터리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애드온 써주고, 애드온스구나. 예,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git 콘텐츠를 추가하라고 하는데, 음, 여기에서 그 이심 파일을 내려받으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 내려받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글자 좀 줄여서, 사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용하면 지금 제가 내려받은 파일이, 어, 맞는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이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알지,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자꾸 전기가오리가 나오네. 왜지? 그냥 전기가오리 2퍼 파일인데, 뭐, 전기가오리라고 하는 그 철학, 학습 모임 운영하는 플랫폼이자 출판물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 데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256 섬 아니었네? 예. 이렇게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지금 필요하지 않은, 그 웹페이지, 웹 브라우저 탭은 좀 없앴어요. 없앴고, 그 검증을 하고 싶어서 그 해시 값이라고 하나? 저거를 좀 복사했고, 그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맞죠? 맞으니까 지금 제가 올바른 파일을 내려받은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예전에 이미 한번 제가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zip 파일을 압축 해제해야 했나요? 왠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어디 보자. 압축 해제를 해야 하는 건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키울게요. 자, 키우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 예, 170%또 놓겠습니다. 제 고도 프로젝트의 애드온스 디렉터리 안에 그 zip 파일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압축 해제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일단은 저 zip 파일은 좀 옮기고요. 저거 어디로 옮길까? 나 뭐 하는 거야? 잠깐만. 큰일 났다. 지금 제가 트래시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RM 있죠. 리무브. 리무브 썼다가 제가 진짜 홈 디렉터리를 없앤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 뒤로는 저 트래시라고 하는 명령어 사용하거든요. 저게 아마 파이썬으로 구현돼 있을 거예요. 저거를 쓰면 이렇게 휴지통에 들어간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는 걸 추천해요. 저처럼 파일을 없애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실수로 자기 홈 디렉터리를 없애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remove rm 대신에 트래시 명령어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 홈 디렉터리가 사라지진 않았네요. 다행히. 예. 만약 그랬으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집 파일을 없애고 싶진 않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무슨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설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쵸? 예. 지금 보니까 이미 제가 1월 28일에 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저장해 놨어요. 나중에 쓰라고. 잊어버렸던 거죠. 예, 아주 잘 잊어버렸습니다. 음. 애드온스 디렉터리 안에 저거를 넣으면 되겠고, 그러면 zip 파일이 필요하진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zip 파일이 예, 지금 여기 들어있긴 하죠. 근데 이거 없애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따가 뭐 제가 다 없애면 되고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하고, 그러면 현재 애드온스 안에 그 플러그인을 넣는 곳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근데 이게 맞을까? 디렉터리 안에 디렉터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약간 제가 좀 실수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렉터리 이름을 좀 바꿔주고 이 템프 안에 들어있는 걸 여기로 옮겨주고 예전에 이거 했나 보네. 그 다음에 템프를 없애요. 임시 디렉터리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안에 애드온스가 있네.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좀 이상하네. 어디 보자. Please ensure that the plugin does not get extracted inside. 자, 이런 디렉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 플러그인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애드온스 고도 git 플러그인 안에 있어야 한다. 좀 이상하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 경로가 확실히 지금 잘못됐죠. 애드온스 안에 고도 git 플러그인 있고 그 안에 애드온스 또 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밖으로 좀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빼내고 여긴가? 어디지? 고도 프로젝트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만든 프로젝트 있죠? 예, 크리프를 피해라. 그다음에 애드온스 안에 이거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게 좀 쉽지 않네. 이거 좀 간단하게 하면 좋을 텐데. 예. 그러면 지금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요. 된 것 같아요. 이제 됐죠? 예, 생각보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지? 자, 된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이 플러그인을 에셋 라이브러리에서 내려받을 경우에는 2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뭐 하긴 했으니까 고도 프로젝트 관리자로 가서 그 프로젝트를 열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이미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거는 완성된 건데 한번 그냥 심심하니까 지금 제가 좀 켜볼까요? 자, F5를 누르면 그 게임이 이렇게 실행되고 그 가로 세로 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딱 맞춰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음악이 클래식 음악일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오늘 진짜 중구난방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깜짝이야. 예, 그 게임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게임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쉽지 않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약간 좀 큰 것 같아요. F6인가? F6을 누르면 꺼지나? 안 되고 F8을 눌러야 꺼지는 것 같아요. 예. 저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 좀 너무 오만한 생각일 수 있는데 막상 저거를 보면 나도 금방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이상한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지금 그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여기로 왔고
근데 지금 아직 제가 모르겠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 플러그인이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뭐 플러그인 작동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You do not need to manually enable the plugin in the project setting plugins.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동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없대요. 사실 아예 그게 불가능하대요. 그냥 무조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냐면 그 탭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탭, 이거는 스크립트 기반의 플러그인을 위한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GD 익스텐션, GD 확장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로딩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 자,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 편집기에서 이제 이게 뭐였더라? 버전 관리 시스템 플러그인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약간 지금 속이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한 이틀 전, 사흘 전부터 감기 때문에 고생 엄청 했거든요. 오늘 그나마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 방송하고 있긴 한데, 어, 예, 곧 끝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를 봐야 하냐면, 프로젝트 버전 관리를 봐야 하고, 그다음에 버전 관리 설정을 봐야 한대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확실히 지금 제 프로젝트,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지, 이걸? 그 플러그인, 예, 제 플러그인이 지금 잘 작동하는 것 같고요. 버전 관리 시스템 제공자는 Git 플러그인이고, 그 다음에 버전 관리 시스템에 연결하기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었고요. 네, 뭐 좋은데, 뭐 어떻게 되는데요? 이 팝업 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일단 그 버전 관리 시스템에 연결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이제 그 SSH 공개 키 경로와 그 개인 키 경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해서 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원격 접근이거든요, 이게. 이건 뭐 필요 없는데, 예, 어차피 제 컴퓨터로 할 거잖아요, 그죠? 예. 필요한가? 예,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그 Git 플러그인 옵션이 선택 사항이 보이는가? 예, 잘 보이죠? 그러면 괜찮은 것 같고, 원격 로그인 기능이 지금 저한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뭐 더 없나? 더 설정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하고, 그 Git 무시하기 파일, 이그노 파일과 사실 이 파일은 뭐 하는 건지 저도 몰라요. 이게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제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터리가 기 저장소 최상위 디렉터리랑 같죠?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탭이 나올 거래요. 커밋 독이 있고, 이게 조사기 독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전 관리가 아래 패널에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래요? 아래 있네. 여기 있죠, 이제. 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조사기 옆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커밋? 커밋? 커밋이 필요하긴 하죠. 커밋이 필요한데 없는 것 같은데? 있나? 아, 있네.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네요. 네, 괜찮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목표는 달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 깃 커밋을 아마
이 고도 편집기 안에서 제가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괜찮네요. 좋네요. 예, 좋습니다. 네, 다 좋은데 이 그 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좀 이동을 해야 하네요. 이렇게. 예, 뭐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약간 속이 안 좋아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또 뭐 볼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파일의 변화를 그리고 커밋을 볼 수가 있대요. 예, 그 다음에 파일을 스테이지 단계에 놓거나 그걸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냐. 커밋 메시지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기 생성도 가능한가 봐요. 근데 약간 좀 이 생각이 드는데, 뭐 좋긴 한데요. 근데 직접 제가 여기에서 커밋 메시지 작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제 둠 이맥스 텍스트 편집기 사용하는 게 편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고도 편집기 안에서도 저런 커밋을 확인하고 분기를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편리하긴 하죠. 플러그인은 뭐 설정 잘 한 것 같고요. 다음에 뭐 또 뭐 있나? 예,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거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이런 뭐 이 공식 깃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안 해도 엄청 아쉽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오늘 생각보다 맨 첫 시간에는 뭐 재미없는 거밖에 안 했네요. 근데 이거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자 만들 수 있죠.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뭐 일단 프로젝트 설정은 맨 처음에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뭐를 할지만 얘기를 하고 좀 끝낼까 합니다. 플레이어 장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하더라?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제가 코딩해야 한대요. 그 다음에 적을 만들고 이게 다 한 장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장면들을 다 만들고 나서 메인 게임 장면에다가 그것들을 모두 통합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도 만들고 난 다음 사실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예, 최종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그 최종 결과물이 뭐가 돼야 하는지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한 판 하고 끝낼게요. 20초 할 수 있나?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11초까지밖에 아직 못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코딩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만들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